자, 그래서 우선은 작업장이 오늘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협동과 분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서로 애칭을 쓰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중앙 난방 장치를 이제 벽돌로 가지고 완성하는 건데 벽돌을 갖다 놓고 이제 모르타르를 칠하고 또 벽돌을 놓고 모르타르를 칠하고 벽돌을 칠하고 얹고 이렇게 하는 건데 벽돌의 모양이 일관되게 다 이렇게 육면체로 예쁘지 않아요. 막 찌그러진 것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런데 일을 되게 잘해요. 슈오프가 보면은. 그래서 진짜 그 기술공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기 여러 일 중에서 벽돌을 쌓는 거는 수준 높은 일, 상대적으로 명예로운 일에 이제 들어갑니다. 뭐 물건 옮기는 거라든지 치닥거리 하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서 벽돌을 쌓다가 슈오프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은 깨끗하고 태양은 거의 중천까지 떴다. 경이로운 일이다. 일을 하면 시간이 어찌나 잘 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우리가 그 전쟁과 평화에서 안드레이가 부상을 당한 채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제 그 상념에 잠기는 장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상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나자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반장하고 부반장 사이가 되게 좋아요. 부반장이 되게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슈오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부반장은 숲속에서 적군을 사살하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야간 공습도 감행한 적이 있는 인물임에도 반장을 위해서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조건 시키는 일은 한다는 거고 너무 일이 하고 싶어가지고 다들 점심 막 그 농담하고 이 시간도 이제 아까운 걸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보시면은 인용문을 되게 길게 뺐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문장도 되게 짧고 문단도 짧습니다. 한두 줄이 한 문단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요 부분은 인물들이 노동에 엄청 몰입을 하면서 슈오프가 막 진짜로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작가도 문단 나누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이제 그 작업입니다. 모르타르 칠하고 이거 얹고 모르타르 칠하고 벽돌 얹고. 자, 그렇게 하는데 일에 얼마나 몰입을 했으면은 반장에게 반말을 써요. 근데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이제 일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반장이나 나나 위계 질서가 딱히 있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노동이라는 것이 그에게 인간적인 자긍심, 디그너티, 네, 그거를 이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진짜 강조돼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노동을 하는 이 장면, 이 모르타르 벽돌 이 점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바랐던 그 도식이 진짜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수용소 공동체의 생활 모습이 그 바깥의 사회하고 큰 차이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 뭐 생필품 부족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뇌물이 돈다라든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행에 의존하는 뭐 이런 식의 뭐라든지 서로 눈 감아주고 이런 것들 다 포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노동하는 풍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풍경이야말로 애초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이 꿈꾸었던 그런 노동에 기반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슈오프도 그렇고 그 반장, 주린, 반장, 부반장, 파블로 뭐 이런 인물들이 모두 다 뭡니까? 사회주의 리얼리즘 속에서 이상적으로 묘사된 인물들, 긍정적인 히어로, 소비에트적인 인간, 호모 소비에티쿠스, 긍정적 주인공, 포저티브 히어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게 도식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찍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그게 여기에 그대로 다 이제 묘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공동체가 잘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반장이 되게 멋있게 나와요. 슈오프가 아침에 노동을 나가기 전에 어깨가 떡 벌어진 건장한 모습의 반장이 묵묵히 생각에 잠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 저 사람이 되게 저렇게 고뇌하고 있구나. 식량 할당량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주의 소도시 거기로 가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가져올지. 이래서 어느 집단에나 이제 지도자의 모습이 하다못해 조그만 학과라도 이런 이제 TO 같은 걸 어떻게 받아올지, 뭐 있잖아, 조교 TO 막 이런 거, TA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걸 또 지도자의 이제 그 입장이기도 할 텐데
저는 이게 되게 좀 인상적인 게 이게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 소비에트 국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지도자에게 바랐던 그 이상적인 지도자 상이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러시아는 짜르정 전제정이 오래 있었고 이거를 하루아침에 엎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출식 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를 빨리 잡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서기장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 그들은 짜르나 거의 다름없고, 지금 현재 이제 선출직이죠. 이게 이른바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선출당한 혹은 자기가 스스로를 선출한 푸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의 형상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시 사회 부족 사회의 어떤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제정의 짜르, 그리고 이제 지금 요런 모습입니다. 요거를 이제 반장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정치 시스템의 어떤 문제 같은 거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그 이 부분을 봐도 과연 솔제니친이 반체제 작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는 정말로 사회주의적인 체제를 옹호했는데 지금 현 시스템에서 부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혹은 그거를 바랐다, 이렇게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솔제니친 전기를 보면은 젊은 날에 솔제니친이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하는데, 그 쓰고 싶었던 소설의 제목이 혁명을 사랑하라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제니친이 추구한 바를 우리가 더 이제 잘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점에서 볼 때 수용소 막사가 최악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수용소 바깥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라. 그 다음에 수용소 안에서도 너무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면 여기 영창이 있는데, 부이노프스키가 가게 되는 거기는 돌벽과 시멘트 마루로 이루어져 있고 창문도 하나 없고 잠자리라고 널빤지 한 장뿐이고 300g의 빵, 스테이크도 아니고 300g의 빵과 국물이나 간신히 지급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여기 막사는 거의 천국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 저녁에 인물들이 젖은 신발을 말리는 장면 있죠. 저는 그게 되게 가적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렇게 열심히 바깥에서 농사일을 하고 와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오늘이 굉장히 운수 좋은 이제 하루였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슈오프가 잠들기 전에 점호도 이제 무사히 끝났고 신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알료시카랑 대화를 나눠요. 알료시카는 침례교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반 데니소비치, 당신의 영혼은 신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대로 해주시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이제 슈오프가 한숨을 쉬면서,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진정서와 같아서 도착하지 못하거나 항소 거부거든. 그러니까 또 알료샤는 너가 조금 기도해서 그래,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 슈오프는 알료샤를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자기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이제 이런 그 무신론 관련 논쟁의 밑텍스트는 명백하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인데, 그만큼 이제 논의가 확장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들 지금 그냥 억울하게 잡혀와가지고 수용소에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일의 이득도 없는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그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만족을 느낀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 아무튼 지금 이 알료시카는 그냥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슈오프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들어왔니? 전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있냔 말이야. 그치만 이런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에 이제 그냥 오늘 하루하루 자기의 이제 운명에 만족을 한다. 슈오프는 전적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오늘 그의 하루는 운 좋은 일이 많았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의 반이 사회주의 소도시로 작업을 나가지도 않았고, 점심때는 죽 한 그릇을 속여서 더 먹었고 반장이 작업량을 잘 조절했고, 슈오프는 즐겁게 벽돌을 쌓았고 줄칼도 검사에 걸리지 않았고, 저녁에는 째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살담배도 입담배도 샀다. 그리고 알아눕지도 않았고 다 나았다. 아무 근심이 없는 날, 거의 행복한 날이 지나갔다. 근데 요런 내용을 전할 때는 확실히 이런 식의 단순한 문형이 잘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창작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제 한 줄을 띄워야 돼요. 행복한 날이었는데 한 줄 띄우고, 이런 날들이 슈오프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3653일 있었다. 윤년 때문에 사흘이 우수리로 더 붙었다. 이렇게 여기 그 한 줄 있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는 엄청난 미학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폭로,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그 작가의 어떤 미학적 원칙이기도 한데, 제가 직접 읽지는 못했는데
삐에르본 꾸르고 제1권에서라고 번역하는데 이건 이제 연구자들이 이렇게 번역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번역한 건데요. 소설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목이 정확한 번역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솔제니친이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감옥을 묘사할 때마다 그 참상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공포가 없을 때 평범한 생활 한가운데 공포가 존재할 때 더 무섭지 않는가라는 식의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만한 능력마저도 이미 잃어버린 상태. 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진짜 이 통나무집 이즈바 사람 자체가 통나무처럼 돼버린 이제 이런 그러면서 이제 더 공포를 느끼게끔 해주는 그래서 그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참 다시 봐도 되게 잘 썼다는 소설은 들어요. 짧은데 이렇게 강렬한 주제와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금 강조하는데 수용소의 안과 밖이 다르지 않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그 논문들을 쭉 참고를 하면은 숙청을 너무 많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1937년, 38년 그 2년 정도에 엄청 많이 했는데 그 속도로 갔다면은 소련 인구의 절반은 수용소 안, 절반은 수용소 바깥 이렇게 될 정도로 숙청이 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용소 살이를 한 다음에 이게 형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정착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이때 아니라는 거 수용소 안이 아니라 근처 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아내의 편지에서 바깥 이야기가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또 짧게 언급되는 게 있는데 에이젠슈타인 영화 이야기 나와요. 이게 이제 제자리가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영화 미학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한국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6.25.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내전인 거죠. 자기들이 보면 그리고 끼따있지 중국인들이 여기에 개입을 했다 어쨌다 우리 식으로 하면 중공군이죠. 이런 거라든지 요즘 털보 영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스탈린인데 스탈린은 대화 속에는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별명으로 털보 영감 이런 식의 이제 별명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되고 실제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과연 그들을 그렇게 적대적으로 봐야 될까? 어쨌거나 지금 이 안에서는 너무나도 완벽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말씀드린 어떤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굉장히 역설적인 실현 이제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물러나서 이 데니소비치 하루에 묘사된 세계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풍경과 너무 닮아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도 굉장히 눈치를 또 많이 보잖아요. 이것저것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경쟁도 많이 하고 뭐 등등등 멘탈도 키워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이 소설의 그 첫 부분 도입부쯤에 나오는 문장인데 초반부에 아주 처음은 아니고요. 저는 이 부분은 인용된 걸 별로 못 봤는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출정하는 장면이에요. 오늘은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금 어둠 속에서 이제 동이 터오고 있고 얼마나 근데 춥겠어요. 새벽에 동 터올 때 무려 마이너스 27.5도. 네. 자, 이 순간 점호하러 가는 순간만큼 괴로운 것도 없다. 어둡고 추워 죽겠고 백가죽은 들러붙었고 꼬박 하루를 버텨야 하니 혀가 얼어붙는다. 서로 말하기조차 귀찮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에도 이렇게 짧은 문장이 좋기는 하네요. 되게 구어적이고 보트 에떼 미누티 고르시에 니에뚜 나 라즈보트 있지 우트럼 찜나째 마로스 스부류컴 갈로드님 나지엔 찌엘리 이직 아트니마에자 가바리트 드루스 드루검 니자 호치시 이렇게 해서 거의 구어적으로 니자 호치시 이런 거는 속담 같은 데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진짜 말하는 것도 딱 싫어 이런 거죠. 요렇게 이제 아침에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무사히 마감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홀로코스트 문학 그런 이제 그 고발 문학을 접할 때도 많이 느끼지만 이반 데니소비치를 다시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감하게 되고 지금 우리는 1년째 2학기째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참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이 지구가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덧붙여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지점에서는 인간은 또 모든 것에 다 익숙해지게 마련이다라는 또 죄와벌에서 마르멜라도 푼지가 했던 말이 또 한번 생각납니다. 이것도 또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경제적이죠. 분량도 짧은데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니까.